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벌써 화요일이나, 그죠? 화요일, 오늘 보내고, 내일 모레 하고, 3일, 아니, 많이 남았네, 여러분. 자, 하여튼 힘내시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어쨌든, 직전 저점을 깨고 안 내려가고, 오늘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00원, 400원 오르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이 주식이 좋다더라, 뭐 저 주식이 추천한다더라, 이 주식이 어떤다더라, 여러분들께서 그런 여러 많은 어떤 노이즈와 이런 그런 걸 이렇게 하실 건데요. 저는 그래요. 주식은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ETF, 그 정도로 국내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형주를 가져가셔야지 장기로 가져가시기에는 좋습니다. 아니면 ETF는 요즘 이제 반도체 ETF라든지 좋은 ETF들이 국내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까지 안 가도 이제는 되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좀 그 대형주로 가져가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경쟁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양쯔 메모리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창신 메모리라든지 물론 뭐 중국 기업들 다 좀 분위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경쟁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뭐 자동차 회사 이런 거는 뭐 배터리 이런 거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중소기업 같은 회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다 하더라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경쟁 업체 이야기 나온 김에 중국 부분에 뭐 칭화윤이 법정 관리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요게 뉴스들 쭉 보니까 뉴스가 이 퀄리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기자였으면 정말 딱 이렇게 딱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렇게 좀 수준 퀄리티 있게 하겠는데 이게 너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겉핥기만 싹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칭하윤이의 법정 관리가 어떤 영향,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다. 이제 이건 아니다. 이랬는데 또 뭐 어떤 기자분은 뭐 그렇지만 중국은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뭐가 위협적인지를 써야 되는데 위협적일 수도 있대요. 지금 부도 났는데 부도 나가지고 했는데 또 뭐가 위협적인지는 뭐 기자도 몰라. 뭐 그냥 일단 위협적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칭하윤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지금 수준이고 어떻게 이게 무너지면서 이런 그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이 퀄리티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칭하윤이 그룹이 법정 그룹의 관리에 들어갔죠. 이게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YMTC가 있습니다. YMTC가 뭐냐면 양츠 메모리입니다. 양츠 메모리가 뭐냐면 낸드 플래시,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로 1등 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 그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가 있는데 그나마 낸드가 어떤 이게 D램보다는 하기가 쉽습니다. 말이 하기가 쉽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D램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이게 그 양츠 YMTC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8단 3D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128단 3D를 성공했다고 양츠 메모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21년 2분기에 양산을 한대. 지금 21년 2분기 지금 딱 바로 지났잖아요. 바로 지금 이제 법정관리 부도 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2022년 이후에는 글로벌 랜드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걱정을 요 정도 했었어요. 요 정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가 뭐 국내와의 격차가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기사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의 어떤 불확실성한 제품, 그 다음에 신뢰성, 뭐 이런 양산 능력 이런 거에 대한 뻥가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상당히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가 웨이퍼 생산 능력이 한 15,000장 정도 됐거든요. YMTC 양측 메모리가. 지금 현재는 뭐 4만 장 정도 생산 능력이 되고 내년에는 뭐 10만 장까지 간다. 다 뻥까였던 거예요. 다 뻥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YMTC 같은 경우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여기가 128단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 이제 아닌 걸로 부도가 난 걸로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라고 있어요. 디램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여기가 지금 현재 한 19나노미터 정도 해요. 19나노. 여기가 뭐 내년 말 정도, 아니 올해 말에 뭐 17나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마이크론 공정 유출 의혹으로 지금 미 정부의 무역 제재 대상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여기가 한 4만 장 정도 웨이퍼의 수준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끝났어요. 여기는 뭐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중국은 그냥 안 돼요. 예, 여러분 그 참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뭐 지금 거의 한 200조 가까이 지금까지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낸드든 뭐 메모리 그 디램이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한 15.7%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이런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계 기업 생산 물량이 한 10% 정도 돼요. 전 세계 중국에서 물량 생산되는 게 한 15.7%인데 그 중에서 10%가 외국계 기업이다.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TSMC 이런 회사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 전 세계 5.7%인데 그나마 이것도 여러분 그나마 뭐가 많냐면 SMIC의 어떤 30나노, 40나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뭐 제 생각도 칭화윤희가 이번에 부도가 난 거는 뭐 기술 개발, 뭐 양산 능력, 수율 모든 거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제가 우리 이거 그 뉴스를 쓰시거나 이런 뭐 기자분들 너무 잘 하시고 존경스러운데요. 이렇게 뭐 그렇지만 중국이 위험하다, 뭐 중국이 두렵다 이렇게 쓰시면 그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그게 디테일하게 뭐가 두려운 건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것도 관련된 영상 또 제가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뭐 또 이렇게 또 두루뭉술하게 써줘야지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5나노미터 이하로는 필수 장비가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하죠. 이게 지금 중국에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네덜란드의 ASML 업체에서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어쨌든 EUV로 넘어가고 디램 같은 경우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디램 낸드는 끝났다. 우리가 이제 걱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그나마 진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나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SMIC가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고 최고 한 14나노까지 와 있으니까 그나마 신경 쓰는 것은 거긴데, 거기도 만약에 이 EUV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하고는 경쟁이 안 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EUV 장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또 판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TSMC 쪽 인력이 SMIC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나마 중국의 하이실리콘이죠. 화웨이의 자회사 그 팹리스 업체인데 여기도 어쨌습니까? 설계를 이제 5나노미터나 이제 이런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한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거 설계를 해도 이거 누가 이제 생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이실리콘도 어떻게 되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저 좋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하여튼 뭐 외계인을 데리고 오든 뭘 하여튼 만들었지만 이 저사양 메모리, 이러면 저사양 메모리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발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바일 AP하고 호환 불량이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소프트웨어는 좀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임이란 것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자국의 이런 제품에 자국의 저가 메모리를 맞추면 이게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 된 저가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그냥 생산 자체가 안 되지만 생산한다 한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 시점은 메모리 반도체가 위험할 때 팔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향후 최소한 5년 이내는 그럴 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안 겹치고 중국의 경쟁을 따돌릴 수 없는 산업은 무조건 홀딩하는 겁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